비례대표제 쉽게 이해하기. 독일, 이스라엘, 한국 비교.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정당이 전체 득표의 30%를 얻으면 전체 의석의 약 3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비례대표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폐쇄형 명부제는 유권자가 정당만 선택하고 정당이 정한 후보 순서대로 당선되는 방식이며, 개방형 명부제는 유권자가 정당과 개별 후보자를 선택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방식입니다. 1. 독일 혼합형 비례대표제 및 폐쇄형. 독일은 대표적인 혼합형 비례대표제 국가로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는 그만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초과의석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로는 50석이 적절한데 지역구에서 60석을 이겼다면 10석은 정당 득표율을 초과한 초과의석이 됩니다. 독일은 이를 인정해 A정당에 60석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면 비례성이 깨지죠. 그래서 다른 정당에 보정의석을 더 줘서 전체 비율을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선거 후 총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복합적 설계입니다. 2. 이스라엘 순수비례대표제 및 폐쇄형. 이스라엘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오직 정당 득표율만으로 120석을 배분합니다. 유권자는 정당만 선택하고 정당이 정한 순서대로 당선됩니다. 극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지만 전국 불안정과 연립정부 난립이 단점입니다. 3. 한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폐쇄형. 한국은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체 300석 중 47석이 비례대표이고 이 중 30석의 연동률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이 20%라면 전체 의석 300석 기준에서 20%면 60석이 적정 의석입니다. 이미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으니 나머지 50석 중 50%인 25석만 비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수 정당에게 의석이 더 돌아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단순 비례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한국 역시 폐쇄형 명부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르게 득표했지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지 못한 정당은 30석 한도 내에서 충분한 비례 의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정당의 연동 의석을 비율로 다시 줄여서 재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300석이므로 30% 득표한 갑정당은 90석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갑정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60석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30석 중 절반인 15석이 배정됩니다. 15% 득표한 을정당은 총 45석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을정당이 지역구 2석만 확보한 경우 그 차이 43석 중 50%인 21.5석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두 정당의 비례의석 수를 합치면 36.5석이 되어 연동의석 30석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각 정당의 연동의석을 비율로 다시 줄여서 재배분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르게 득표한 소수정당 을정당이 실제로 받아야 할 비례의석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동형 의석수가 30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수 정당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비례성과 정의를 실현하기엔 부족한 구조입니다. 개방형 명부제 예시. 스웨덴, 핀란드, 브라질 등에서는 개방형 명부제를 사용합니다.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후보 개인에게도 투표할 수 있어 후보 순위가 득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다 강화한 방식입니다.